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3만 13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됩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1% 정도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126.03포인트, 3.88% 내린 3,119.41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낙폭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5% 넘게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 원 이상, 기관은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후 발표된 세제 개편안 영향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확대, 여당안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 등이 증시 활성화와 모순된다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증시 부양책하고는 좀 상반된 결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좀 정책의 일관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소멸됐다. 4대 금융지주가 모두 4%가량 급락한 걸 세제 개편안에 담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영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 이유를 세제 개편안과 연관짓는 것에 선을 그었지만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 원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4원 이상 올라 2달 반 만에 1,400원을 웃돌았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증권 거래세율을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개미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는 겁니다. 5,000포인트다 활성화한다는 부추기면서 결국 세금 결과 나면 거기서 거래세 세금 거둬 들어가니까.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폐장을 앞두고 6거래일간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유동성의 물꼬를 트이는 기조상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배당 상장 기업의 배당 소득을 지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지만 증시에 혼재된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더 걷게 되는 세금 8조 1천억 원 가운데 7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분입니다. 또 더 걷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4조 1천억 원이 대기업 몫입니다. 조 단위의 순이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받는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안까지 내놨는데 결국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세수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는 세율 인상을 통해서 나중에 세수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산층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는 상호금융조합원 비과세 특례 축소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